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9월 17일 수요일 이제 정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바쁘게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빠요.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일상 얘기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이번에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은 뭐 여러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항상 그냥 가족 스케줄 위주로 있었고, 저는 3주가 채 안 되는 채로 돌아오고는 했죠. 뭐 오래 있어봐야 글쎄요, 2주를 살짝 넘었다던가 뭐 그 정도. 그리고 항상 가족이 같이 갔기 때문에 대부분 시댁에 있었고, 또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위주로 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을 보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가는 게 저로서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처음 혼자 가는 거고, 처음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는 거긴 한데, 저는 한국이 외국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 가면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겠다, 막 한국에 한 달 있어도 시간이 모자란다. 물론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이 통할 뿐이지 사실은 정말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헤맬 것 같고, 저 혼자 또 다니는 거고, 이렇게 뭐 가족들이나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는 가족들끼리 놀러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통은 보냈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국에 나갔던 게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한국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오기도 했고,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한국에 가 보니 저는 어디에 발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도 물론 저 혼자 나가진 않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갔으니까 그때는 벌써 이제 소속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 오기 전에는 학생이었던 때라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고, 다녀봐야 집 근처 뭐 어디 가는 정도, 혼자서는 학교 뭐 소풍이나 가야 뭐 어디를 가거나 그랬죠. 혼자서 간다, 친구랑 간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요번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저는 요번에는 이제 저희 친정에만 있다가 오게 될 건데, 친정에 가면은 뭐 다른 계획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엄마가 평소에 지내시는 대로 그냥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그게 다일 것 같고요. 가기 전에 서울에서 잠깐 있어요. 제가 도착은 금요일날,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전 목요일날 출발을 하는데, 도착을 하면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도착하고 숙소를 가는 것밖에는 5시 넘어서 도착을 하고, 거기서 뭐 인터넷 뭐 그런 거 연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 보면 숙소 들어가면 7, 8시 될 것 같고, 그날은 뭐 그냥 그렇게 있다가 금요일날 도착하니까 토, 일, 월, 화, 수.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이제 가는 날이라서 그닥 다른 거를 이렇게 플랜을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실 홀데이가 있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임을,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모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고, 저도 서울에서 좀 다녀보려고 며칠이라도, 그래서 그런 일정을 짜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주말이 끼어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서울 너무 바쁘잖아요. 뭐
평일은 안 바쁘겠습니까? 근데 평일은 출퇴근 시간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피해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만나는 날을 주중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이 많은데 또 복잡복잡 거리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제가 알아서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 화요일 중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어느 날을 하던 피해 보시는 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못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화요일로 정했고요.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28일 맞나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성수동에 있는 뜨개 메리노에서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으시다고 하신 분들은 분명히 오실 거고 한 분은 지금 잠깐이라도 오고 싶어 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월요일이면 아예 못 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 투표 안 했어. 유튜브에 댓글도 안 달았어. 그랬는데 오시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숫자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알지만 투표를 한 그 숫자대로 따지면 제가 알고 있지만 만약이라도 오시는 분이 생기면 저한테는 좀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혹시라도 제가 떠나기 전에 저는 10월 23일 날 출발을 하는데 22일까지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뭐 50-50라고 하더라도 제 그 카카오 그룹 채팅방에 아니면 유튜브 댓글란에 어느 유튜브는 상관없고요. 댓글란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고요. 아무튼 그날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제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사이에도 영상을 미리 찍어서 그때그때 업로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해놓고 떠날 예정이라서 저를 보시면서 또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가셔서 영상 못 찍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름에 너무 많이도 아니죠. 한 달 쉬었죠. 그래서 조금 약간 마음의 가책 같은 게 있어서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해서 미리 영상을 한 2번 정도만 미리 찍어 놓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이걸 가지고 투표하고 뭐 하고 했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하는 일만 남았어요. 한 달 좀 더 남았으니까 혹시 그 사이에라도 스케줄 변경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뜨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끝낸 거는 없고요. 윗 보여드리고 새로운 윗이 있을까요? 새로운 윗은 없는데 아무튼 뜨개 얘기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이거든요. 매주 수요일날 제가 티칭을 하고 있는 그 니링 스토어에서 함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아마 4번째일 것 같습니다. 한국 가기 전까지 해요. 그래서 함드 하는 날만은 라난큘러스를 입자. 저희가 미도리 히로세 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미도리 히로세님의 함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분 빼고는 아마 다 라난큘러스를 뜨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수요일날 함대할 때는 라난큘러스를 입자 해서 오늘도 지금 라난큘러스를 입었어요. 반팔이고요. 이거는 약간 월스티드 웨이트에 가까운 면사로 뜬 건데 이 실이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가볍고 이렇게 뭔가 뽀글뽀글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거 떴습니다. 뜬 거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윕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 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와치가 있고, 뭐 그래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윕인데, 첫 번째 윕은 제가 블랭켓을 뜨고 있잖아요. 그 코바늘 블랭켓. 그래서 그거를 매주 조금씩 애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2개 정도? 하나? 2개?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로 7줄이 됐고요. 지금 이 2개는 보이시는 것처럼 아직 꼬리를 정리하진 않았고, 그 앞에 것들은 다 꼬리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뜨니까 사실 코바늘 그레니 블랭킷이라고 하면 길게 그 체인을 잡아가지고 길게 잡아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제일 싫은 부분은 그런 블랭켓의 경우에 처음에 체인 잡는 거. 처음에 체인 잡아서 몇 줄 뜨는 거 참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를 뜬 다음에 그 위에 연결하고 그 옆에 연결하고 그러면 되니까 너무 간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스크랩 양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저는 이거 도네이션으로 뜨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100% 아크릴 얀이고요. 그냥 도네이션용으로 뜨고 있는 거라서 부담 없이, 도네이션용은 이 슈퍼와시가 기본이에요. 보통 아크릴릭 얀을 선호합니다. 그냥 세탁기 훅 넣었다가 훅 빼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근데 그렇다고 그레니 스퀘어를 일일이 떠서 조인하기는 좀 일이 많죠. 일단 뜰 땐 재밌어요. 그리고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씩 모티브를 뜨다 보니까 그거는 진도가 나가는데 막상 조인하려면 정말 너무 싫다. 막 뭐 조인 애지우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그러면 패브릭이 뭐 어떻게 하던 패브릭이 bigger and bigger 하시는 거는 똑같은 컨셉이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씩 뜨면 되니까 너무 부담이 없고, 아무 때나 앉아서 그냥 제가 예전에 코지 메모리 뜨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면 됩니다. 코지 메모리는 그게 좀 작은 블락이어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마이러 스퀘어라고 하잖아요. 마이러 스퀘어. 그래서 그거는 뜨개는 참 오래 걸립니다. 코바늘에 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4mm 바늘로 뜨고 있고, 월스티드 웨이트의 두께, DK 웨이트라고 써있는데 그냥 뭐 4mm면 되는 것 같아서 대강 맞춰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사한 블랭켓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마음에 들면 도네이트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구 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차일드 사이즈를 만들고 있는데, 도네이션을 원하는 사이즈의 블랭켓을 보니까 차일드 사이즈는 40인치 바이 60인치더라고요. 60인치가 150cm 정도 되나요?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클 건데, 가로가 12개 정도? 지금 7개 되거든요. 근데 한 네모당 지금 4x4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뜨고 있어요. 어제 그 넷플릭스에 마이 옥토퍼스 티처라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봐야지 그러고는 여태 안 봤는데 어제 그거 보면서 또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윕이고요. 두 번째 윕은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지금 스웨터를 뜨고 있잖아요. 스웨터, 폴 클리 스웨터. 폴 클리 스웨터는 미도리 히로세님의 니럴롱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요크 부분 컬러 다 뜨고 암 세퍼레이션 한 곳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제가 목을 풀었어요. 목을 이제 어떻게 핏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목에 리빙을 떴었는데 목에 리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싹 다 풀고 이거는 아직 to be determined입니다. TBD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냥 완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코드를 하거나 그냥 이 상태로도 요 색이 너무 길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든 뭔가 터를넥 같은 분위기가, 터를넥 아니고 막넥이라고 하죠. 약간 반쯤 올라오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라난킬러스를 입었을 때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라운드 넥 같잖아요. 근데 이거 리빙을 떴을 때 제가 입어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높게 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그냥 투루 리빙을 한 게 아니고 아마 리빙을 하고 한 2줄을 그냥 겉뜨기를 하고 바인드 오프를 해서 이 끝에가 좀 약간 말리는 스타일이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고 이게 사실 코를 그냥 롱테일 캐스트 오늘 해서 잡았고 숄로를 해서 이 꼬리가 자꾸 넘어오는데 롱테일을 해서 숄로를 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캐스토는 되게 작은 바늘로 작은 넘버를 했는데 그 다음 줄에 가서 갑자기 코스를 많이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가 되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을 때 넥이 막 이렇게 클로즈 넥은 아니고 이걸 입었을 때 약간 오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코를 캐스트온 한 것만큼 잡으면 얘가 많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좀 모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뭔가 갑옷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스탠드업 컬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리빙을 한다면 원래 캐스트온 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코를 잡아서 얘가 레이 플랫 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 그거는 패턴에는 없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얼만큼을 떴냐면 이제 바디 실이 붙어 있는 만큼 이게 한 5인치 컬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5인치 정도 될까요? 바디가 암 세퍼레이션 이후에 안 되나? 뭐 그리고 이제 실이 떨어졌을 때 제가 실이 넉넉하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 보니까 사기는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팔을 일단 떠놓고 나면 바디를 뜰 때 대강 몇 개 정도 필요할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팔을 한쪽을 이렇게 떴고요.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마커가 잔뜩 걸려 있는데 이렇게 떠서 한쪽을 완성을 했는데 이게 하나가 더 들었고요. 그러면 이쪽도 하나가 더 들겠죠. 그러면 제가 이 실이 2볼, 이게 제이미슨 스펜드리프트 맞나? 그게 2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늘 헷갈리는데 그 실이 25g인가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뜨면 2개, 바디는 2개 하고 조금 더 남을 것 같은데 그게 충분할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팔을 끝내놓고 바디를 뜨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주문을 하려고 2개 필요하면 딱 2개만 주문을 하고 이게 이 정도면 2개 모자랄 것 같은 이런 개수로 안 하려고 물론 약간은 개수가 들어가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리빙을 해야 되는데 리빙은 또 다른 바늘로 하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어느 정도 길이를 내가 입어봤을 때 원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오더는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다크한 색깔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색깔에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내가 안 입더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떠서 마치기로 했고 제가 이제 뜨개 그 함뜨 하는 데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거 새로운 컬러 뜨기 전에 제가 옐로우하고 오렌지가 들어있는 걸 여기 떴었잖아요. 근데 괜찮은데 뭐 그러더니 제가 이제 이거 새로 떴어 하고 갖고 왔더니 이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솔직한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네기티브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았죠. 왜냐면 시간도 투자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 나는 전에 게 좋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딜레마가 이 색을 계속 할 것인가 이렇게 다크한 그레이나 이런 브라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역시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만약 네가 안 입을 거면 나한테 팔어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입던지 뭐 안 입던지 그건 일단 끝내고 나서 고민하다가 보면 그냥 이걸 방치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함뜨로 뜨는 거니까 에휴 그냥 뜨자. 실을 한 2개 정도만 더 주문한다 해도 아휴 그냥 2개 주문해서 뜨자.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욕 스타일의 스웨터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이 관찰은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패턴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일단 사면 그걸 보면 이렇게 뜨는구나 하면서 이제 또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고치는 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잘 맞는 요크 스웨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살짝 바꾸면 되고 이제 처음 컬러웍 요크 스웨터를 뜨신다 그러면 일단은 조금 쉬운 거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비하게 색깔이 있는 거 말고 중간중간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메인 색깔이 나오는 그런 걸로 사면 그런 걸 뜨시면 아무래도 중간에 인크리스를 내 맘대로 조금 바꾸고 싶다 하는 거를 고치기가 훨씬 쉽겠죠. 만약에 지금 이거는 그래도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x4가 2컬러 매번 바뀔 때마다 2가지 색깔로 뜨는 건데 이게 4코 단위거든요. 4코 단위고 늘림은 항상 마지막 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살짝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제 맘대로 이제 인크리스를 해서 좀 다르긴 한데 약간 off 하고 만날 때도 있고 또 off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요 밑에 4개 밑에 4개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씩 off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약간 일부러 off를 해서 뜨기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요 스웨터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주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요 스웨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뭘 얘기해야 될지를 까먹고 제가 적어만 놓고 있어서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이 스웨터가 끝날 때쯤에 아마 요크 스웨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트레디셔널한 요크 스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되게 그러니까 이 목부터
인크리스가 조금 이렇게 일정한 방식으로 인크리스가 되는데 저는 약간 일정한 방식으로 인크리스 되는 거는 저한테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나보다 내가 이즈를 굉장히 많이 두고 뜬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암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움직일 때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번치업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의 욕 스웨터를 뜰 수 없는 것이 제가 막 이즈를 막 10인치 막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뜨는 거면 이렇게 막 훅 뒤집어 쓰고 약간 폰초처럼 그렇게 입고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입는 스타일이라면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좀 큰 사이즈를 뜨기 때문에 엔간해선 맞을 거예요. 근데 제 몸에 핏하는 욕 스웨터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인크리스가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인크리스여야 제 몸에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은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계신 몸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 생각하는 스웨터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랜덤하게 처음에 욕 스웨터를 떴을 때는 이건 왜 이렇게 잘 안 맞지? 그랬다 또 어떤 건 떴는데 계속 시도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또 좀 잘 맞네? 왜지?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알게 된 그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1인치는 뭐, 처음에 2인치는 뭐, 그 증감의 속도, 코수와 게이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늘려주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터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스웨터를 떠보시는 게 좋겠죠. 제 레코멘데이션을 몇 가지 다음번에 욕 스웨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모디피케이션을 전혀 안 하고도 잘 맞았다 하는 그런 욕 스웨터를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걸 일단 필두로 해서 떠보시면 여기서 인크리스? 그럼 이게 몇 줄을 떴는데 인크리스 했으니까 이게 몇 인치에서 인크리스를 한 거가 되는구나를 좀 이렇게 재셔서 그 인크리스에 맞춰서 좀 잘 안 맞겠다 싶은 그런 패턴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4단마다 뭐 8단마다 이렇게 인크리스 하는 거네. 그러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겠네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 스웨터를 뜰 때는 운 좋게 한 번에 뜰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2번에 걸쳐서 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패턴을 사고 보니 이런 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비율은 맞췄겠지만 제 비율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떴던 거는 조금 더 천천히 인크리스를 했다면 요거는 미리 인크리스를 해서 나중에 컬러웍 섹션에서도 인크리스가 전혀 밑에 부분은 거의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욕 스웨터 겁을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북스토가 아니라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이 동그라니 있는 걸 보고 체크아웃을 해왔어요. 이게 사실 폴 클리라는 게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하다가 이게 맞다, 이 이름이 예술가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 뭐 그 정도만 대강 느낌이 있었지 사실 막 찾아보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쓱 돌아보다가 이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라고.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보면은 이제 피처링 하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이거였어요. 폴 클리네? 그래서 그냥 집어가지고 체크아웃을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폴 클리의 작품. 여기 메인 커버에도 보시듯이 사각형 보이시죠? 저는 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폴 클리라는 이 아티스트의 색감이. 그래서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강 이렇게 일단 훑어봤었어요. 훑어보니까 약간 느낌이 사각의 느낌? 아주 exactly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디자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런 모티브를 이런 것도 약간 느낌이 네모 그런 게 있고, 또 여기도 보시면 네모, 그쵸? 너무 아비어스하게 폴클린 거예요. 이런 것도 밖에 보이시나 해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그래서 이분이 그림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퀘일팅의 느낌도 들고 색감도 그렇고 폴 클리 스웨터의 대문 사진에 있는 그 클리 스웨터의 느낌과 이런 건 진짜 그냥 타일 같기도 하고 퀘일팅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이 그렇구나. 그런데 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여드려서 그렇지. 근데 다른 것보다 색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분이 쓰시는 색감들이. 예를 들어서 요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건가요? 이런 다크한, 무디한 요런 색깔. 사람 얼굴도 그렇고.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이런 색깔도. 또 로컬 무슨 전시나 이런 거에 폴 클리 전시가 있으면 여러분 저를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색깔도 예쁘고 그냥 이 스웨터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작가분이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예쁘죠? 하트 얼굴.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가져왔고요. 제가 지난주에 베스트를 뜰까 싶은데 그러다가 올해 팬톤 컬러를 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팬톤 컬러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그 색깔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저희 로컬 얀스토어에 니링 포 올리브의 기본 이제 최근에는 코튼 메리노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기본 그 핑거링 웨이스의 메리노하고 그 다음에 월스티드 웨이도 최근에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모헤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보면 다 갖다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던 색깔은 안 갖다 놓고 맨날 그래요. 근데 이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좀 모카무스, 올해의 색깔, 2025년의 색깔 모카무스랑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거랑 이거 한 두 가지 색깔을 제가 이거랑 이거는 모카무스랑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게에 갔을 때 그 색을 봤어요. 이렇게 찾아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화면으로 본 것과 비슷할까 하고 모카무스가 요 색이 또 비슷하고 요 색도 비슷한데 하고 두 개를 딱 집었는데 제가 웹사이트에서 본 색깔이랑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pretty close 그랬는데 둘 다 딱히 하나는 보라색이 약간 들고 아무튼 그래서 딱히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바퀴를 돌면서 뭐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을까 하다가 뭐 어떤 웨이시던 그런 색깔이 나는 걸로 스웨터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실을 다이를 했어요. 저는 스톡홀름 베스트를 푸티닛의 스톡홀름 베스트를 뜰 건데 올해 2025년의 색깔은
모카무스죠. 제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그래서 실을 다이를 했어요. 모헤어 한 볼이랑 모헤어 2개랑 50g짜리 2개 하고 제가 예전에 잘못 샀던 실이 베어 그 다이 안 한 실이 한 3봉지 있거든요. 한 30개 정도. 그거 꺼내가지고 그게 8020인데 8020 메리노 나일론인데 넌 슈퍼와시예요. 펠팅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산 거죠. 양말실을 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다이를 했습니다. 이번에 모헤어를 다이하면서 또 다시 느끼게 된 거는 내추럴, 그러니까 넌 슈퍼와시 야는 다이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일단 처음에 다이했을 때 조금 연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핑크색이 많이 돌았어요. 지금 이것도 약간 핑크색이 돌긴 하거든요. 어디선가 레드가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간 그레이 브라운 같은 거를 에임을 하고 했는데 그 염료에 있는 핑크가 너무 많이 도드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그 위에 다이를 했어요. 지금도 보시면 약간 레드한 핑크한 느낌이 여기서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제가 2가지 색깔을 혼합을 해서 썼는데 조금 더 연한 색이었는데 핑크가 돌 것 같은 색깔을 빼고 그 위에 그렇지 않은 색깔을 입혔어요. 그래서 얼추 좀 핑크가 도는 거 빼면은 근데 이것만 쓸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같이 쓸 거니까. 근데 얘는 다이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솔리드로 하고 싶은데 솔리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그린도 있는 것 같고 뭐 약간 애매하잖아요. 아유 근데 뭐 그래 내가 이거 팔 것도 아니고 내가 쓸 거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지금 다이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에 포커스를 막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얼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 색이 비슷할까 저 색이 비슷할까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 보여서 이게 좀 더 진해도 상관없고 좀 더 연해도 상관없고 나는 뭘 원하는가, 내가 베스를 입는다면 좀 연한 색을 입을 것인가 짙은 색을 입을 것인가를 막 고민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다이를 하고, 안 그랬으면 진한 색을 원했으면 제가 오버 다이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은 거예요. 감았을 때 약간 아까랑 비슷한 색깔이죠. 뭐 같이 한 팟에서 다이 했으니까 그거 하고, 이게 모헤어인데 모헤어는 이렇게 감고 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균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코어가 되게 레드한 색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다이 한다면 슈퍼워시 다이 하기가 훨씬 더 쉬우니까 아무튼 제가 딱 원하는 색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런데 그래서 스와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와치에 나온 색깔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솔리드 아니잖아요. 뭔가 진한 부분도 있고 좀 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스타컬럼 베스트는 7번 바늘에 19 스티치 게이지가 나온다 했는데 그래서 7번으로 지금 스와치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루즈해요. 근데 뭐랄까요, 제가 이제 이걸 분명히 자세히 패턴 인포메이션을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원통으로 뜨는데 바람업이 아닐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통으로 보통은 스와치를 하잖아요. 저는 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안뜨기가 좀 타이트한 편이라서 겉뜨기로 그렇게 스와치를 하면 그러니까 겉뜨기로 하면 더 루즈하다는 거 아니까 안뜨기 안 하고 겉뜨기만 하면, 그래서 그냥 보통 겉뜨기 안뜨기 해서 그냥 평면으로 떠서 그 게이지보다 살짝 더 루즈하면 된다라고 저는 제 머릿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통으로 해봤어요.
게이지가 좀 게이지도 딱 맞진 않지만 그냥 패브릭이 너무 루즈해서 이게 뭐 헤일로한 느낌으로 이렇게 루즈하게 뜨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6번으로 또 했어요. 좀 더 작게. 그래서 아마 저는 6번으로 뜨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직 그 게이지를 재보진 않았거든요, 자로. 어제 밤에 스와치를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뺐습니다. 다 말랐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에 까만 스페클이 있는 것이, 아니 까만 게 아니라 약간 뭔가 진한 브라운이 중간중간에 있는 게 그냥 괜찮아 보여서 이걸로 하하하하 제가 다이안 실로 처음으로 떠보는 거죠.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쎄요, 이게 그런 여기 밝은 게 이 핑거링 메이스에서 오는 것 같고 짙은 게 모헤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되게 보들보들한 스와치 스톡홀름 뜰 거고, 제가 아마도 이 폴클리 스웨터 뜨다가 중간에 실을 더 주문하는데 뜰 게 없네 뭐 이러면은 시작을 할지도 모르고 언젠가 시작을 할 건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와치 해놨고, 이제 스와치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 무슨 사이즈를 떠야 하는지에 비례해서 제가 사이즈를 골라서 뜨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상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40분이 넘어가네요. 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돌아갔어요. 학교로. 드디어 돌아갔습니다. 여름 내내 지루하지 않게 아이도 잘 지냈고 그렇게 지냈는데 한 지난주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빨리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 모양이었었고,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애가 가기 전에 막 뭔가를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막 여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해서 보냈고, 제가 했던 것처럼 막 요리를 뭘 가르쳐주고 이딴 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왜냐면 본인이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레시피를 한 10개 정도 정해두고 그걸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랜덤하게 가르쳐 주면 기억에도 안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레시피 딱 몇 개 딱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재료를 딱 구하는 것도 이제 물론 마켓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그만큼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는 딱 그렇게 먹는 거에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먹는 게 너무 힘이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아침을 오버나잇 오트밀로 해결을 하면서 every single day에 그걸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안 질린다고, 그냥 먹어서 배부르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뭐 아침에 계란 프라이하고 뭐 그런 간단한 토스트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 먹을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침은 정말 바쁘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오버나잇 오트밀 또 만들어서 먹고, 점심은 전날 저녁 때 만든 거 남은 걸로 해결을 하고, 저녁만 매일 한 번씩 요리를 한다. 그런 컨셉으로 가는데, 사실 트레이더조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패키지 밀로 많이 팔아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만 해서 먹는 밥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 끼 식사로. 그래서 트레이더조랑 친해져라. 밥솥 가져가긴 했는데 굳이 밥솥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줬어요. 한국 이런 것들. 김치도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보내고,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그냥 쌈장 이런 거 하면, 가끔 고기를 먹는다거나 이제 그럴 때 그냥 너무 느끼하면 그렇게 같이 먹으면, 상추나 이런 거는 미국 마켓에도 파니까
그렇게 먹어보든지 한 번씩 뭐 시간이 많은 날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가르쳐 준 게 없고, 카레는 얘가 해보고 싶어 해서 카레 하는 거 가르쳐 주고, 카레도 사서 넣어 보내고, 뭐, 자질구레한 부엌용품, 이제, 2학년 때 사는 기숙사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전공이 기숙사에 있어야 돼요, 2년을. 그래서 그 기숙사는 4명이 같이 사는데 4베드룸이고 이제 키친이랑 리빙룸을 쉐어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방의 거는 뭐 다르게 가져갈 게 없고 자기 퍼스널한 거니까 그렇게 뭐 작년에 가져갔던 거랑 똑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킹을 할 수 있는 키친이 있다 보니까 그 키친 유텐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쉐어해서 가져올 것인가. 화장실이 2개가 있대요. 그래서 2명이 한 화장실을 쓴다고 보면 되니까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할 거는 별로 없고 가서 사면 되는 거라서, 뭐 쓰레기통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 나오고, 뭐 토일렛 페이퍼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나오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있고, 이제 디시랙 없을 수도 있으니까 디시랙 가져가고, 후라이팬이나 아니면은 그 팥 같은 거는 또 각자 그 나라의 음식들이나 그런 것가 또 음식에 배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고, 또 누가 뭐 해놨는데 자기도 냄비 써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개 있어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 스페이스가 좀 좁아서 네 거는 네 방에 갖다 놔도 되니까, 쌀도 그 20파운드짜리 요만한 거 안 사고 되게 조그만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주고 대강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널널했던 게, 제 아이가 다음 주에 집에 오거든요. 제가 다음 주 목금토일 이렇게 밴쿠버에 니스리를 가는데, 원래는 펫시터를 구하려고 저희 남편도 같이 가는 거라서, 그리고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 막 1주일, 2주 이렇게 아니니까, 펫시터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저희 아이가, 올 수가 있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가능해서, 목요일 날은 얘가 수업이 없고, 금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금요일 수업은 친구랑 같이 들으니까, 그거는 하루 정도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고,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 못 가져간 게 있으면, 어제 갈 때 못 가져간 거가 있거나 빼먹은 게 있더라도 너는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그런 거 내가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라, 이제 그래 놓고 보냈습니다. 가고 나니까 홀가분했고, 근데 제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여름 내내 안 하고 있던 다잉을 막 갑자기 이제 막 생각이 막 색깔의 인스퍼레이션이 막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막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니시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라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 전에 실 다잉 프로세스는 다 끝내놓고 이제 다녀와서는 월화수목 딱 나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그 마지막 점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올 다잉 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애가 와서 뭐 먹을 거라든지, 이제 캐나다에 가서 뭘 할지. 밴쿠버 목금토일 가는데 저희가 사는 데서 한 2시간 반 정도 비행기 타면 걸려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은 그 니시티에 갈 거니까 토요일은 자유시간,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머지 날에는 같이 뭘 합시다,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머지 날에 뭘 할지 아직 생각을 안 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이번엔 차 안 빌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닐 거니까 약간 동선이랑 위치 같은 거, 제가 밴쿠버 처음 가보는 거고 잘 몰라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 또 제2라서 그냥은 못 가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알아보고 생각하고 대강의 어떤 동선이라도 짜놔야지. 이게 차로 다니는 거면 훌렁훌렁 갈 수도 있지만
이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머네 뭐 그래서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은 완전 P라서 그냥 무계획형이에요. 어딜 가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그때그때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또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라 어차피 걸리는 시간은 같을 수도 있는데 시간 있을 때 준비해놓고 당이 닥치면 생각 안 하는 게 편하다는 주의라서 아무튼 뭐 혼자 가는 거 아니고 같이 가는 거니까 뭐 제가 생각 못한 거는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서 요번에 갔다 올 때는 마음 좀 놓고 마음 좀 놓고 강아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바빠지고요. 지금 저도 너무너무 바쁜데 엊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날 짐 싸는 날이었고 그날 막 다잉도 했고 그런데 허리를 약간 삐끗했어요. 저는 이렇게 좌식을 좋아해요. 저희 집에 소파도 2군데나 있고 저희 집에 또 그 푸톤이 있던 거를 제 크래프트 룸에 있던 거를 가라지 세일하면서 팔아버려서 이제 거기는 앉을 자리가 그 다이닝 테이블 체어 같은 그런 체어 그 데스크 체어 하나 있는데 거긴 또 잘 안 앉고 왜냐면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앉을 때는 보통 바닥에 앉고요. 그런데 잘 안 앉거든요. 근데 바닥에 이제 그 실들 이제 막 언다이드 실들 막 녹는다고 프랩 한다고 앉았는데 잘못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허리가 지금도 아직도 아파요.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쪽 왼쪽 다리를 올릴 때 아프고 그래서 이게 그냥 있을 때 페인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동선 움직임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디가 다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 허리나 이런 데를 이렇게 삐걱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사실 걱정이기도 하고 이 별거 아닌 거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근육이 놀랐다거나 이제 그러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걸 또 한번 올해는 정말 이래저래 너무 아픈 데가 많았던 앞으로 더하면 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다잉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피지컬리 디맨딩 한다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피아노 조율하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이것저것 참 뭔가 많이 했죠. 아이가 어릴 때 그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집에 피아노 잘못해봐야 잘 안 돼봐야 내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피아노만 조율해도 그런 마음으로 배웠는데 조율을 하러 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피지컬리 디맨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부품 같은 것도 이렇게 통째로 들어 올려야 되는 것들도 많고 잘못했다가 뭔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베리 델리케트한 어떤 그런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건반을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피지컬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좀 젊었었는데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잉을 하면서 제가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과 거기에 물 이거를 계속 들었다가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에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난 다잉을 하겠어 이래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부엌에서 다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들이 막 이렇게 어베일러블한 게 아니라서 이거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싱크에 가져갔다가 또 물을 비웠다가 막 씻었다가 이게 정말 프로퍼한 세팅이 아니면 구부렸다 폈다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무거운 걸 이걸 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마당이 있는데 부엌에서 마당까지 얘를 조금 쿨링 다운을 빨리 하려고 밖으로 또 가지고 나갔다가 또 가지고 들어왔다가 원래는 2층으로 가지고 왔다 내려갔다 했었어요. 왜냐면 2층에 욕실에 그 베스트컵이 넓으니까 안방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2층에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그
화장실은 샤워 부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고 하기는 불편해요. 그래서 베스톱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펼쳐놓기가 좋으니까 뭐 그 안에 베이징 같은 거를 버켓 같은 거를 2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린싱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90도로 꺾어서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2층으로는 못 가져가겠어서 와싱도 다 부엌 싱크에서 하고 그런데 동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비웠다가 또 필업 했다가 비웠다가 다행하는 것도 이제 이런 큰 그 컨테이너 같은 거에 이제 실을 담고 물을 담아서 이제 다잉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끝나면 그거를 옮겨서 쿨링 다운 해야 되고 그걸 또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많아서 와 이것도 제가 지금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픈데 계속 하중을 하중을 막 이렇게 주는 거라서 제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저는 최소 3년은 할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중간에 아마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저는 지금 색깔이 되게 많은데 그냥 시즌마다 한 2색깔 정도만 그렇게 심플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그거는 좀 유명해져야 그게 가능하고 지금은 뭐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닌데 이번 램타운에 다녀오면 약간 그걸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조금 더 심플리파이 되지 않을까. 베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도 색깔은 그 시즌에 한 2개만 딱 해가지고 근데 가끔 가다가 막 아이디어가 막 몰아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나는 색깔이 없어.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양말을 사는 분들도 이걸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유명해지고 내가 그분의 시를 써봤는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고 싶죠. 새로운 색깔이 나오면 이제 보통 이제 셀프 스트라이핑이나 이제 좀 독특한 실의 경우에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식으로 나가볼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당장 트랜지션은 어렵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실이 많은데요. 이걸 다 비우게 되면 요번 이벤트에 나가서 이걸 다 비우게 되면 그 방향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예 그냥 다녀와서 나머지 이어에는 그냥 크리스마스 실만 딱 하고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이 바뀌는 것만 딱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려면 실이 좀 웬만큼 팔려야 생각을 해볼 일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지금 불편하면서 다잉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눌러봐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그리고 이제 바지를 갈아입거나 할 때 왼쪽 다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바지를 벗고 있기가 좀 힘들어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좋은 자세로 일을 하자. 그리고 또 적어놓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포커스 프렌드 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새로 나온 앱인데 아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막 유스풀한 앱은 아니고 되게 귀엽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되게 귀여운데 뭐 그런 앱들은 되게 많잖아요. 내가 한 30분 동안 전화기 쓰지 않겠어. 알람 맞춰놓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뜨개질 할 때도 잘 사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조그만한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제가 15분 동안 양말을 뜨겠어. 15분 동안 요거 뜨개질 하겠어. 뭐 이렇다면 15분을 딱 맞춰놔요.
그러면 그 15분 동안 제가 뭔 일을 하는 동안 이제 15분이 지나면 얘가 15분 됐어 하고 알람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 캐릭터가 양말을 뜨고 있어요. 근데 양말을 뜨는 속도는 1분당 한 페어를 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저희의 속도와는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데 이제 그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까 궁금해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포커스 프렌드 앱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 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분이 뜨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도 들어가서 한번 보시라고 유튜브에 What I Need 이라는 유튜버 분 그 채널인데 재밌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분 이제 뜨게 할 때마다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되게 유용한 정보, 그러니까 한 뜨개를 시작했을 때 뭐 이제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를 설명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영상이 자주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업데이트 하면서 또 찍고 저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만약에 영어로 유튜브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오늘은 이만큼 가져오고 뭐 다음 주엔 이만큼 가져오고 그것도 약간 프레셔고 스웨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 하면서 찍어야 되겠죠. 그거를 다 모아서 에디트를 해서 한 영상으로 올리는, 사실 그거 제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이제 일단 토픽이 있다 그러면 그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이 사이사이에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다음 영상은 그동안 이걸 찍은 것들을 막 설명해 놓은 영상을 에디트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뭐 제 윗이나 F 이런 거를 평소에 이런 에피소드 형식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 영상을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봤나? 그런데 꽤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몇 개 정도 한번 보시고 재미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 포커스 프렌드 앱을 사용해서 양말을 한 페어 뜨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또 하고 싶잖아요. 약간 그걸 대강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말고, 그러니까 양말, 쉽게 생각해서 양말이다 하면 내가 양말을 도대체 한 페어 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앱을 사용해서 양말을 뜰 때는 요걸 켜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쉴 때 또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토탈 양말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면 보시고요. 제가 지금 9월달 중순이고, 앞으로 지금 계획이 제가 많잖아요. 밴쿠버도 가야 되지, 또 갔다 오면은 램타운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갔다 오고, 한국 갔다 오지. 그러면은 11월 중순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1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즘에 계속 그런 물결들이 지금 바쁠 때 보통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이거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정말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블랭킷도 지금 아침에 뭔가 영상을 봤는데 그 로안에서 시작하는 그 컬러웍 블랭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딱히 그 패턴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다. 그런데 또 그 아네 칼로스에서 하는 또 그 로안 얀으로 하는 또 그 블락으로 뜨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컬러웍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이렇게
컬러웍이지만 스틱을 하는 건 아닌데 앞에 말씀드린 거는 스틱하는 버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도 뜨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면서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은 이 미스터리 블랭켓 그게 있어요. 그게 아무튼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미스터리 니럴롱을 하십니다. 근데 미스터리 니럴롱 패키지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 패턴은 어디서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걸 하고 싶은데 할까? 근데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넘어가고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큰 인베스트먼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미스터리 블랭켓을 뜬 거를 이제 2008년인가부터 쭉 이렇게 사진으로 그 웹사이트에 가면 있는데 어떤 건 마음에 들고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비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애들 블랭켓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이 많은데 다 컬러웍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마음에 드는 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막 항상 그런 의구심 때문에 안 떴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고민했는데 작년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정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또 불구하고 패턴을 따로 팔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 시작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하고 니링 빙고라는 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거는 내가 2026년에 꼭 하고 싶은 니팅을 이렇게 정해서 그걸 이제 빙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게 쉐어러블한 빙고는 아니고요. 뭐 여럿이 이제 같이 뭐 의견을 모아서 똑같은 빙고를 한다 그러면 더 재밌겠지만 우리는 모두 되게 이기적인 때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가 또 저쪽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브로잉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은 저 혼자서라도 빙고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 곱하기 3일 수도 있고 4 곱하기 4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적어보는 거죠. 2006년에 꼭 하고 싶은 거 사실 많아요. 여러분 막 되게 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계획했던 거 한번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을 계속 계획만 하고 있고 저거 떴으면 좋겠는데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는 꼭 하자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빙고를 채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막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적어 놓고 있어요. 지금 전화기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 리스트들 중에서 하나는 슈퍼워시 나일론 블렌드의 파이버를 사서 그걸 다이해서 플라이해서 양말을 떠보는 거 그게 하나고요. 왜냐면은 보통 플리스를 사면 하나 넌 슈퍼워시 막 이러면 하나 딱 스캔 딱 만들면 끄댕 이걸 뭐하지 이렇게 또 쟁여놓고 그래서 한 볼로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양말이니까 슈퍼워시 안을 사서 슈퍼워시 파이버를 사서 그걸 다이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에 들어가고 뭐 내가 꼭 하려고 했던 뭐 그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내 빈고 칸을 좀 채워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올해 말까지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6년에는 내가 맨날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한 해가 지나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저 뜨개 같이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번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얀 스테이시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 스테이시에서 뭐 못 뜨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년에 뭐 몇 개 쓰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조금 왜냐면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뜨개 샵에서 일할 때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사실은 계속 뜨개 하시는데 속도가 좀 줄겠죠.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의 경우에는 나이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면서 손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뜨개를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안 하셨죠? 좀 됐어요. 60대 조금 한 중반 정도부터는 뜨개를 아예 안 하셨는데 있던 실도 저한테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뜨개를 할 수 없는 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발 스탯을 남기고 죽지 않아야지. 제 목표는 스탯이 안 남기고 죽기.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고 버리고 쓰고 그리고 나서 사기. 약간 그게 제 목표 아닌 목표입니다. 평생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한테 그런 목표를 좀 세우시면 내가 정말 이 책에 있는 요 패턴 꼭 뜨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인생은 짧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꼭 죽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뭐 손이 아파서 아무리 뜨개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그때 가서는 정리를 해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면서 살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아마 화요일쯤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가기 전에 영상 찍고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엔 또 뭘 가지고 오게 될까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